이 말은 잘해야 되죠. 그때 결정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고 지금은 매출이 한 50억 정도 인도에서 하고 있는데 예, 저희 동남은 2002년도에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내수 시장에만 판매를 하다가 회사의 성장이나 비전을 만들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2009년도부터 해외 무역을 시작했어요. 1000만 불 수트레타까지 탔고요. 지금 현재 올해는 매출이 한 2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교두보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인도에 또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인도의 어떤 자동차 부품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부터 또 다시 이제 자동차 부품이라는 것이 한계도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분야의 어떤 사업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스마트팜이라는 분야를 택해서 그 안에 이제 도시농업이라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판매하는 것은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에어컨 부품입니다. 콤프레셔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그 제품이 저희 매출의 한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 분석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1년에 한 4번, 5번 정도 해외 전시를 나가서 우리 회사 홍보, 제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에 나가서 새로운 고객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우리랑 같이 거래를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파트너들한테 어떤 회사를 더 알리기도 하고 관계를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IS 901 9001번 인증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비즈, 그 다음에 이노비즈 이런 인증을 통해서 품질 관리 및 기업의 혁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인증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어컨 제품이 주이기 때문에 더운 나라가 가장 판매가 많은 나라고요. 그 중에서 또 중동이 4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나머지가 유럽이 한 20%, 그 다음에 아세아가 한 20%, 미국, 남미가 20% 그렇게 시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유럽차도 있고 일본차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한국차에 대한 에어컨 부품을 팔기 때문에 한국산 차량이 많은 나라, 그런 나라를 분석해서 거기다 집중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에어컨 시장만 가다 보니까 어떤 한쪽에 집중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일반 소모품도 판매를 하려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같이 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팜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주로 자동차 부품에서 에어컨 부품을 취급을 하는데 또 거기에 연관돼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스마트팜으로 발전하게 됐는데요. 스마트팜을 하기 전에는 저희가 이제 자동차 에어컨의 시스템을 농업에 적용시킬까라는 생각으로 물콘이라든가 여러 가지 만들어 봤는데 그러다가 계속 이제 물콘도 어떤 것도 복합 제어기가 모든 것을 제어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러면 전체를 알아보자. 그걸 시작해서 복합 제어기를 개발했고 그 다음에 복합 제어기를 개발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개발하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스마트팜 분야에서도 특히 이제 도시농업에 관련된 그러니까 제가 왜 도시농업을 또 하게 됐냐면 스마트팜을 하면서 농촌을 많이 가봤어요. 근데 농촌을 가보니까 사실 농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인력난이더라고요. 그 농촌에서 스마트팜을 하면 결국 또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수급이 안 되고 또 굉장히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서 농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도시농업을 하게 됐고요. 충분히 잘 개발하고 또 연구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고객과의 신뢰, 그 다음에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그들과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다름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어떤 기업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의 기업 환경이라든가 문화를 잘 이해하면서 아까 말한 소통 그리고 또 신뢰 관계 형성하는데 중요한 그 기준점을 갖고 그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소개할 때 인도 법인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2016년도에 저희가 인도 법인을 설립을 했거든요. 그때 인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서 회사를 세우고 성장시켜 왔는데 그때 결정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고 지금은 매출이 한 50억 정도 인도에서 하고 있는데 국가의 어떤 그 나라별로 문화라든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지금도 사실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50억이라는 매출을 달성하고 있고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부분들이 그래도 큰 어떤 프로젝트 중에서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시장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부분이 모든 제품이 가격 인하가 되고 있거든요.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나야 되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따진다면 중국 제품 거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디자인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품을 카피하지 못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 법이 없어요. 무조건 카피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걸 제재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의 큰 경쟁사는 어떻게 보면 중국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국 제품은 거의 반값이에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그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가장 큰 지금 극복해야 될 큰 과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이기기 위해서 제때에 맞는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고객이 어떤 니즈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계속 분석해서 거기에 맞춰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외 지사는 저보다 여기 옆에 있는 김상문님이 너무 잘 알아서 김상문님이 답변을 하고 저희가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해외 지사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인도에 동남 인도 법인이 있어요.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매니징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그런 어떤 정보들이 공유돼야 되는 문제들이 가장 커요. 영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팩트들이나 자료들을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고요. 아직까지도 좀 우여곡절이 있긴 한데 점차 안정화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하나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또 연 4, 5회 정도 전시회를 나간다 했잖아요. 근데 인도에서 또 다른 전시회를 또 나가거든요. 인도 내에서 하는 오토메카니카 전시회를 나가서 인도에 있는 회사를 많이 홍보하고 또 인도에 있는 바이어드 딜러들을 만나면서 저희가 그 인도에서 역량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잘해야 되죠. 저는 수출 시작할 때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막연하게 수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쫓아간 것이 코트라고 무역협회였어요. 그래서 수출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저한테 영어를 할 줄 아냐, 영어하는 직원이 있냐, 생산품이 경쟁력이 있냐, 기타를 물어보는데 하나도 제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분들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뭘 갖고 수출하겠냐고. 근데 계속 그때 당시 이제 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그 수출 초보기업 이런 교육이 있었는데 그런 교육을 통해서 여기까지 성장해 왔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 온 것도 무역협회가 도와줘서 왔어요. 여기 공장을 하는데도 여기가 지금 만평이 무역협회하고 대전시하고 MOU 맺어서 분양해준 땅이에요. 굉장히 감사하죠. 그뿐이 아니라 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저희가 이제 정부나 또 우리의 기관들한테 직접 대고 해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건의하고 얼마 전에도 세미나를 통해서 인력난에 대한 부분들을 무역협회 회장님한테 건의하는 어떤 기회도 저희가 가졌고 무역에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또 특히 이제 이번에도 올해도 저희가 혜택을 받은 게 있는데 20억 지원을 해주는 그런 또 혜택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역보험사를 통해서 금융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다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뿐이 아니라 무역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 도움을 받고 있지 않나. 인도라는 나라가 사실은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가 완전히 다르긴 해요. 하지만 인도가 자동차 생산국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뿐이 아니라 인도를 기점으로 자동차가 또 계속 수출되고 있어요. 다른 나라로. 그래서 인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도를 교접을 삼아서 우리가 또 해외로 나가는 또 우리가 가장 큰 시장이 중동인데 인도 바로 중동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도에 한 투자라든가 어떤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30대, 20대 후반 이런데 대화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났을 때 정말 가난했고, 근데 여러분들은 태어났는데 부자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밥을 굶거나 또 용돈이 없거나 학교를 못 가거나 이런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달라요. 우리라는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을 답정너라든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표현보다는 환경이 다르게 태어났으니까 기성세대도 젊은 세대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도 기성세대를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문화 또 그런 마인드가 좀 생기면 좀 그런 갈등들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